네, 오는 11월이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누가 미국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왜 그런가요? 일단 미국 우선주의, 예.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과의 여러 가지 교역을 활발히 할 수 있는데 브레이크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 자체적으로도 저런 보편적 관세가 확단이 되고 또 이제 굴뚝 산업을 육성하고 뭔가 전기차라든가 네. 미래 산업,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 온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뭐 A, B, B, 바이든이 아닌 건 다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커집니다. 지금 미국 대선은요 37대 37 동률이에요. 그렇군요. 네, 미국의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옥죄고 있는 4개 사법 리스크 중에 3개는 물 건너 갔습니다. 네. 오늘 그런 보도들이 나왔던데 하나만 살아 있어요. 이른바 입막음 관련된 그 성추문 재판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그냥 미국의 막장 드라마처럼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예. 엄청나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아니면 트럼프는 본선에 직행을 해서 이제 겨룰 것 같아요. 여론조사는 지금 트럼프가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부분하고 네. 이란 부분에서 아랍계 표심을 어떻게 하느냐. 그야말로 저기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에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한미군도 주한미군이지만 경제 문제도 심각하다. 예. 지금 이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고, 인플레가 심화한다. 근데 막상요, 공화당 정부에도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잡는다고 금방 전기차 정책이 뒤집어지고 또 물가가 막 앙등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경제적 우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요 석유 회사 경영진을 만난 자리에서 환경 규제를 폐기를 약속을 하면서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요 약 1조 3천억 원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경영인 출신이시니까 김민수 대변인님께 여쭤보면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재밌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석유 업체들에게 그러니까 4억 달러인가요? 네. 얼마를 달라고 했죠? 10억 달러. 네. 네. 이렇게 그 로비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대통령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지금 석유 기업들에게 걸려 있는 제재들에 대해서 내가 풀어줄게라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을 지금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조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대, 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여기 환경 정책을 애초부터 사기라고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트럼프 1기 때 보면요, 여기에 첫 시작부터 해서 환경 규제들을 다 철폐시킵니다. 예. 약 250개 이상의 환경 규제들을 철폐시키거든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실제로 이 기업들이 일부 성장한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 규제를 받았던 규제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규제들을 다시 다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시 복원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석유 기업들이 이런 비토를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다가 우리들이 4억 달러 이상을 로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러면 나한테 여기 10억 달러를 써라. 그럼 내가 이 규제 다 풀어줄게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은 아마 이제 하나의 어떤 정책들 기조를 보이냐의 중요성일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바이든이 규제를 묶었던 기업 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다. 네. 그리고 뭐 뒤에 바이든 여기 트럼프에 대한 경제 정책 부분은 또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행보인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친 행보, 지지자들 사이에선요 트럼피네이터란 단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 그리고 트럼프를 합친 말인데요. 관련 물품들도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좀 장사를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트럼프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것도 지난번에 그 머그샷도 기억나시죠? 머그샷으로 물건 팔고 이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터미네이터와 트럼프를 붙여서 트럼프네이터라고 하는 이름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보니까
그 터미네이터의 마지막 장면 기억나? I will be back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 그대로 붙여가지고 티셔츠도 만들었어요. 티셔츠 만들고 스티커 만들고 포스터 만들고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본인한테 뭐 선거 자금이나 이런 것도 필요해서 그럴 수 있을 거고 I will be back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이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터미네이터가 갖고 있는 강한 이미지를 본인이 늘 주장하는 것처럼 아메리카를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는 그 주장과 연계시키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이미지도 같이 쓰고 그걸 통해서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도 하고 이러면서 선거 자금도 모금하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누가 승리하든 간에요. 치열한 대중 무역 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향해서 무역 장벽을 상당히 높이고 있더라고요.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도 관세를 뭐 기존의 25%에서 4배로 상향하겠다. 뭐 이런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미국에서 민감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대중 견제라는 차원에서는 바이든 트럼프의 차이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방식이라든지 양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난 4년 전에 미국 대선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했던 것이 트럼프가 되면 중국을 압박할 것이고 바이든이 되면 풀어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중국 사회에서도 그 당시 4년 전만 해도 4년 전에도 이미 나왔던 얘기가 오히려 바이든이 되는 게 더 걱정이다. 더 촘촘하게 쪼여올 것이다. 이런 설도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미중 갈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 있는 것이고 이게 군사, 안보, 산업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경쟁 속에서 누가 더 표준을 선점하느냐 이런 문제가 얽혀 있어서 이게 양보가 어려운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니와 또 국내 정치적 미국 사회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대선에서 이 승패를 가르는 것이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이제 그 몰락해 가는 공단 지역이 이 대선의 승패를 가르고 그 지역 노동자들의 표심이 결국 중요한 건데 약간 이제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제 노조가 발달해 있고 그러면 좀 진보적으로 가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쪽으로 지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동시에 또 중국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또 이런 나아가서는 좀 더 반중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포퓰리즘적으로는 트럼프 후보가 더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양면이 깔려 있는 상황이라서 이 대선 시즌에서 더 경쟁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라든지 비판 메시지들을 양 대통령 후보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내 정치적 사정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미중 간 관세 전쟁을 전해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그 불똥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튈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김민수 대변인님, 우리나라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여기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이게 각 나라들 글로벌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대중무역이나 대미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도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라고 당연히 보여지고 판단되어지는데 이 부분을 다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을 대처해야 될지는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대중 대미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루트들을 더 찾아야겠죠. 근데 이거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여기 세계와의 이러한 무역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계와의 교역을 통해서 그리고 세계 정상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확장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여기 기술, 미래 기술 그리고 첨단 기술에 대한 개발들에 정말로 강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특히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그렇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하고 있는 정책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여기 경제 정책에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거시적인 경제와 미래 경제에 대해서 많은 대비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 하나만 더 살펴보죠. 막내 아들 얘기입니다.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공화당 전당대회 대의원으로 나올 거다 이런 관측이 있었거든요. 박상규 의원님, 근데 조금 전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불발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발돼도요. 워낙 미남이에요. 보십시오. 아, 그런가요? 영화배우 뺨치고요. 키가 190cm를 넘고 멜라니아 여사의 외아들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인기가 있습니다. 10대 소녀들, 젊은 누나들을 뒤흔든다는 저 미남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지금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으면서 아주 지금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 있는데 그것을 희석시키는 매우 좋은 카드로 보는 거예요. 잘생기고 키 크고 또 똑똑하고 자 이런 내게도 이런 막내 아들이 있다. 물론 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그 헌터 바이든이라는 말썽장이 차남이 있는데 네. 이런 걸 대비시키는 차원에서도 공화당에서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중요하지만 이런 가족들 문제도 있는 거예요. 자, 저렇게 투샷이 나오면 벌써 그림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배런, 이름이 배런입니다. 실제로 본 사람들은 더 잘생겼다 그래요. 상당히 장신인 트럼프에게도 머리 하나가 더 커요.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가 애지중지하고 정말 좀 트럼프의 아들 맞아? 이렇게 할 정도로 괜찮은 청년이라고 합니다. 변수가 좀 될 거예요. 아마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 만약에 지난 4년 전처럼 만약에 바이든을 지지하면 이게 요동칠 거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뭐 카드 없어? 배런이 있다. 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도 미국 대선 얘기 나눠봤습니다.